그게 혹하잖아. 그게 마음이 흔들리는 게 춤이 안 된 거예요. 춤이 늘 우리가 그래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마음으로만 그러면은 남들은 모르는데 그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면 이제 미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춤이 그 춤이 안 된 거예요. 부록. 그게 부록의 나이도 넘기고 지천명이 나이가 넘겼는데도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으면, 이름이 미투로 알려지면 이제 곤란한지, 그렇죠? 세상에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갈 정도는 못 된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것이 주고 안치될 것이 없자 내 집에 빈소를 차리라. 이 공자는 이 친구한테 그 어렵게 살다가 죽은 친구가 빈소를 찾을 때도 없자 내 집에 차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유익한 즐거움이 세 가지가 있고 해로운 즐거움이 세 가지가 있다. 예약으로 설자기를 즐기고 남의 좋은 점 말하기를 즐기며 많은 훌륭한 일을 독하여서가 유익하다. 교만한 쾌락을 즐기고 안일하게 노는 것을 즐기며 향리는 쾌락을 즐기며 해롭다. 이것도 설명할 거 없죠? 네. 그 다음 구절 봅니다. 너희들은 내가 무엇을 숨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나다. 공자는 제자들한테 어떤 것도 숨기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위선자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잘 보세요. 좀 길지만 공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또 앞에 얘기 나타나요. 자로와 성석과 임료와 공수와 그 선생님을 모시고 앉아있을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다. 내가 너희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나 나를 대함에 있어서는 그 점에 개의치 말라. 평소에 말하기를 나를 몰라준다고 했는데 만약 누가 너희를 알아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이는 좀 많지만 오늘 솔직하게 얘기 좀 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알아준다면이 뭔 말이에요? 누가 발탁을 해서 등용을 해서 관직에 나아간다면 이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면 너희들 뭘 하고 싶으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자로가 나서면서 천승의 나라가 대국교 사이에서 이 말이가 침입을 당하고 기근으로 시달린다 하더라도 제가 힘쓰면 대략 3년이면 백성들을 용감하게 만들고 또 도리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승의 나라는 제후국을 말해요. 이제 그 수레를 끄는데 그 제후가 몇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천승이에요. 그리고 천자는 만승이라고 했어요. 그 만승의 나라라 그러면은 천자의 나라를 얘기하고 이게 제후국인데 이제 이 단어는 뭐냐면은 천승의 나라라는 말은 제후국에 내가 발탁이 돼서 장관이나 뭐 총리나 대상이 된다면 이렇게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3년만 내한테 기회를 주시면은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에 유세하는 거 아니죠? 네, 그렇게 한 거야. 구청장이 나와가지고 내가 앞으로 4년 동안은 수구를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자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는 이제 구할게 물었어. 구야 너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염료의 이름이 구야. 사방 60, 70년, 5, 60년이 되는 지역을 제가 다스린다면 3년 동안에 백성들을 풍족히 살 수는 있겠사오나 예약에 있어서는 분쟁을 하고 이제 요거는 자기가 약간 뭐예요? 경제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런데 예약, 이제 의례하고 이제 예술 이런 쪽에는 전문가를 군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우리 구청장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한테 너는 이제 공수한테 물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종로의 제자들과 제후들이 하학을 할 때 예복과 예관을 갖추고 보좌하는 소상이 됐으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의전비승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점이라고 해요. 정석이한테 너는 어떠냐 그러니까 비판을 하다가 실험하고 비판을 내놓고 이러니까 세상에 말한 것과는 다릅니다. 뭘 걱정하느냐. 다만 각자 자기 희망을 말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정석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어른 배에서가 아이들 내려오면과 같이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에서 바람을 쏘면서 읊조리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수는 강 이름이고 무는 그 숲 이름이에요. 유원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안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해요? 감탄하면서 나는 전부가 함께하겠다. 누구하고 함께하겠다? 공자가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공자가 진짜 바라는 건 뭐였어요? 이렇게 평화롭게 강가에 가서 냇가에 가서 숲에 가서 쉬다가 즐기면서 시를 엎드리고 돌아오는 이런 평화로운 이런 생활을 공자는 원한다. 내가 생각해 연수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죠? 진짜 이 강가에 냇가에 산책하고 이렇게 편하게 이제 제 집에 돌아오고 그래. 공자는 권력이나 이런 데를 탐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워낙 전부 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정치를 장악하고 전부 다 있으니까 이 백성들의 도탄에 빠져서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지도자는 올바른 일을 추구하고 충실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 도가 있다면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조용히. 자, 그 다음에 또 공자가 말씀했다. 성인과 어린매라고 낼지 감히 자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하기를 실천내지 아니하고 사람은 나를 저는 결리하지 않는 걸 말해줄 뿐이다. 공수아가 말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제자들이 배울수록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는 나는 그냥 끊임없이 게으르지 않고 게으름 부리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자기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자가 봤을 때 뭐예요? 그게 바로 저희 제자들이 나를 쏟는 거고 보통 사람 게을러서 못해요. 그죠? 말씀이 꼭 실어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께서 공자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자로가 문인들을 시켜 가신 노릇을 하게 하였다. 아프신 가운데 말씀하셨다. 오래되었구나. 이거 실천을 합니다. 가신이 없으면 가신이 있는 것처럼 하시니 내가 누구를 속이겠는가? 하늘을 속이겠는가? 또한 내가 가신의 수발을 받으며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너희들의 수발을 받으며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한 내가 비록 성대한 장례를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길에서 죽지 않겠느냐? 가신은 대부가 돼야 이제 공식적으로 집에 이제 개인 비서를 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자는 등용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대부가 자기 개인 비서관을 둔다면 이건 뭐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자기 자리. 그런데 공자 제자 중에 누구예요? 자로가 등용이 됐어. 높은 간직 원래 장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비서관들을 보내가지고 공자를 시중을 들게 했어요. 이러니까 공자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제자의 종들을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고생시켰으면 고맙다 내 제자 덕분에 내가 편하게 지낸다고 이렇게 이랬을 텐데 공자는 어때요? 이거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내가 가신을 두고 가신의 시중을 받을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거 위선이니까 이거예요.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가신이 없으면서 가신이 있는 것처럼 했으니 내가 누구를 속이겠는가. 그래서 하늘을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가신의 수발을 받으며 죽는 것보다 차라리 가까이 있는 제자들의 수발을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설마 내가 장례식은 뭐 성대하게 누가 안 해주더라도 길가에서 객사나 하게 할 정도는 내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일부러 위선을 해서 나를 억지로 모시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인품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이 도에 지나치는 짓을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안년이 탄식하며 우러러보면 또 무겁고 파고들수록 또 경고하며 앞에 있다고 바라보면 어느새 뒤에 있다. 선생님께서는 차근차근 밟을 것이요 문으로서 나를 보여주시고 예로서 나를 찾아가주신다. 그만두고자 하여도 그만둘 수 없고 이미 나의 재주는 다 했는데 어떡하겠으면 그러나 비록 그것을 따르고 싶지만 따를 길이 없다. 그러니까 공자 제자 중에 제일 뛰어난 공자가 제일 아끼던 제자였거든요. 이 수집에 이 제자였는데 공자가 제일 아꼈던 제자인 안년조차도 공자를 어떻게 평가해요? 자기는 도저히 집착도 할 수 없고 나눌 수도 흉내낼 수도 없이 우리 선생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토론하는 거예요. 안년이. 그런데 이 안년에 대한 공자의 입장이 또 어떤가 한번 보세요. 공자는 안년의 이름이 회예요.
안태가 아니고 안년입니다. 공자는 그럼 안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고 나오죠. 패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다. 내 말에 기뻐하지 않을 일 없으니. 이게 이제 다른 데에서 시기가 다르니까 일단 그렇게 다른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 공자가 보기에 안년은 질문도 하지도 않고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너무 가르치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은 너무 말씀이 너무 지나가신다 너무 뭐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걸 보면은 얘가 예수님 같아. 너무 곰생이 같아. 질문도 하지도 안 하고 그냥 안 돼가지고 그 밑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내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다. 내 말에 기뻐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 말은 너무 좋아만 하고 질문도 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선생이 어떻게 돼요? 선생이 착각할 수도 있어. 내 말이 무조건 좋아가지고 팬들이 열광하는 팬들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좋아. 안티가 좀 있어요. 안 좋지. 아니, 너무 예수님만 있으면 이게 악을 하는 건지 진짜 좋아서 그런 그런데 질문을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제자가 있으면 선생님이 긴장을 해가지고 내가 좀 가르쳤나? 그리고 또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제자가 있으면 공부를 더 해와야 돼 준비를. 그리고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파가 있어야 더 욕심을 해요. 무조건 지지만 하면 정치인도 그렇고 부패해요 오히려. 그 다음에 연예인들도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만 있으면 진짜 지가 잘나는 줄 알고 그만하죠. 근데 NT들이 있으니까 그게 안 걸리려고 더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NT가 있는 게 좋아요. 무조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주게. 그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다. 공자는 그까지도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나를 도와주려면은 내가 미처 얘기하지 못한 거 질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지적을 해달라. 그래야 나도 고쳐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공자는 그래서 진심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그렇게 평가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죠. 내가 해와 함께 종일 말해도 반론을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은데 물러간 뒤에 그 혼자 행동한 것을 하고 충분히 배운 것을 구해내는 얘기는 어리석지 않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착해 빠지기만 우리가 보통 너무 착하고 순진하다 그러면은 그 바보하고 동의어를 쓸 때가 있잖아요. 아니 너무 착하고 순진해 빠져가지고 근데 이 바보야 이 말을 못해가지고 아이고 이 착해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아내가 그런 친구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아내가 이제 공자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디서 내가 아니구나. 진짜 애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강지방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안년이 뒤늦게 오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다. 안년이 말했다.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제가 어찌 가서 죽겠습니까? 저기 잘 보세요. 광지방 지난번에 한번 나왔어요. 이 공자를 닮은 도적무리가 있었다 그랬죠. 그 두목이 불안당에 있었는데 이제 그 광지 동네 고상 이름이에요. 근데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그쪽 지방에 들어가니까 그 남봉군 그 사람인 줄 알고 생기게 공자가 구척이나 되고 이 생긴 게 확 빨라졌어요. 공자 아버지가 그 포졸 하급 무사였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무골 기질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제 그 외모가 비슷해가지고 그 도둑무리, 그 불안당 무리인 줄 알고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죽창 굴고 막 맹령 들고 와가지고 저 도둑 잡아라 하고 공자 제자들을 막 붙잡아가지고 펴고 공자를 이렇게 잡아서 족치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공자를 모시고 가는데 피신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뒤떨어지고 흩어지고 막 도망가다가 상대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근데 안전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오니까 이렇게 걱정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은 거 아닌가 하고 나는 네가 죽을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전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라고 해가지고 임금하고 스승하고 아버지를 하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쓰는 게 가장 큰 불효라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나 아버님이 계시는데 내가 미리 죽은 거 이거는 제자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거지. 제가 어찌 스승님을 두고 먼저 죽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식이 죽으면은 부모가 죽으면은 땅에 묻지만 자식이 좀 가슴에 묻는다. 그래서 가장 큰 불효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만큼 이 부모의 자식 사랑을 표현하는데 진짜 자식이 이제 효에 대해서 할 때 그랬죠. 부모는 누가 부모라 그랬어요? 오직 자식이 잘못됐다 극장한다. 그게 부모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래요. 네, 똑같고 그런데 공자는 사실 자기 친아들보다 이 제자를 더 아꼈어요. 자기 친아들보다 안녕이 훨씬 더 똑똑하고 착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안녕이 죽었어요. 이 말을 뭐 어쨌어요?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해놓고는 안녕이 공자가 70살 때, 70세 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보죠. 그 다음 페이지에요. 아,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제자가 죽으니까 하늘이 자기를 버린다고 이렇게 통곡을 했어요. 또 그 밑에 보죠. 안녕히 죽자 선생님께서 통곡을 하시자 종자가 그 다른 제자 선생님께서 통곡을 하시는군요 하니까 공자가 뭐라고 했어요? 통곡을 한다고 그를 위해 통곡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통곡하고 이 정도로 공자도 진짜 자기 친아들보다 더 아꼈던 제자가 결국은 자기가 먼저 가버렸어요. 참 이 평온한 것 같아요. 이 공자가 아끼던 제자를 했는데 그게 석강 부처님 제자 중에도 아끼는 제자가 둘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못 건너나고 자 그래서 이제 공자가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구절대로 보면 알겠죠, 그죠? 안녕에 대한 생각이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자는 지나침이 없었어요. 그 밑에 구절을 다시 보시면 안녕히 죽자 문인들이 후하게 장례를 치르고자 했다. 그 이제 공자의 수제자고 가장 공자가 아끼던 제자라는 걸 알고 이제 그 동기들이 아주 장례를 숭배하게 치러야 되겠다. 또 친구들 마음은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례식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공자가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인들이 후하게 장사를 지내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회는 나를 아버지처럼 대했는데 나는 그를 자식같이 대하지 못하고 말았구나.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제 제자들 때문이다. 저놈들이 예의를 어기면 자기는 진짜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자식이 죽으면 당연히 성장이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장이 지내니까 이 제자들이 그 아내만 생각하고 공자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는데도 공자 제자들이 공자 말을 안 듣고 장례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내는 나를 아버지처럼 되는데 나는 아들처럼 결국 못하고 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제자들이 그렇다. 자 그러니까 이제 탄식이 나와요. 봉황은 오지 않고 한가에서는 하도가 나오지 않아요. 나도 이제 그만이구나. 이 봉황은 아내와 같은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들은 새로 오지 않고 그 다음에 한가에서 하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하도하고 낙서가 있는데 낙서는 이게 주역 그 태극기에 있는 주역계 알죠, 그죠? 이게 이런 게 이 하도하고 낙서에서 출토된 그 문의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요. 근데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때 주나라의 주역이라는 말이 주나라 때의 역이라는 뜻이에요. 이 주나라가 중국 고대 국가의 문물 제도가 정비됐던 시기예요. 특히 주문공이 그 주문공이 이거를 이제 이거 하도하고 낙서하고 이게 주역의 시빅이 아니지 그 괴를 그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주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주나라의 고대 문물이 정비가 됐던 시절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가에서 하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공자가 그렇게 실현하려고 했던 주나라의 문물을 춘추시대에 제대로 부활시켜서 나라 전체를 통일국가를 만들지 못하고 혼란이 거듭됐다는 것을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로
뛰어난 인물은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고백문물도 내가 지금 복원해내지 못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힘이 붙인다. 평생을 이렇게 했는데 제자도 일찍 죽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렸구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그 자공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숙소무수기 조정에서 대부들에게 말했다. 자공이 중리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자공윤국이 전부 이제 조정의 간부들이 관리들인데 자공에게 이 말을 하는데 자공이 말했다. 궁궐의 담장에 비유하자면 나의 담장은 어깨 정도까지 이르러 본래 방안에 좋은 것이 다 보이지만 선생님의 담장은 몇 길이나 되어서 본문을 찾아들어가지 않고는 종매야 람만과 백단들은 다 볼 수 없습니다. 본문을 찾아내는 자가 필시 적으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당연히 깎였으니까 이 자공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제자라 그랬어요? 가장 돈도 많았지만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아주 수완이 뛰어난 사교수이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고 부자, 그때 최고가 됐어요. 여러 나라를 이렇게 무역을 하고 왕들에게 후원금도 많이 내겠죠, 그죠? 여러 나라는 그 장사를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다들 자공을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공의 축을 떼려고 했어, 거꾸로. 그러면서 이 자공이 공자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자공이 공자보다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공은 말솜씨가 뛰어나고 사교술이 능했기 때문에 또 돈도 많고 사교적이었기 때문에 공자처럼 잘못한다고 끄집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 장사하려면은 바른 소리 하면 장사 잘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공이 더 낫다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했대요. 공자보다 더 낫다. 공자보다 낫다. 그런데 자공은 정작 그 얘기를 듣자 뭐라고 했어요? 정색을 하고 나는 그분의 택도 없다. 그러니까 이 공자를 잘 못 알아듣고 봐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문을 찾아내는 데가 적다. 공자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그리 없다라는 이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나는 공자에 미치는 그런 한참도 못 미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공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 제자를 두고 자기를 자꾸 비축해서 실제 자기는 공자보다 못하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랬어. 그 다음 이제 가보면 5페이지에 숙성무수기 중리를 흩자 이 공자예요. 공자가 중리. 자공은 소용없는 짓이다. 중리는 공자는 훑어질 수 없는 존재다. 다른 사람의 훌륭함은 언덕과 같아서 넘을 수 있겠지만 중리는 해와 달과 같아서 도저히 넘을 수 없다. 사람이 비록 스스로 해와 달과 관계를 끊으려고 해도 해와 달을 어떻게 해칠 수 있는가? 다만 자신의 식견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이 말을 잘 아셔야 돼요. 해와 달을 보고 개가 짖어도 해와 달이 뭐 빛이 나네요? 개가 짖다가 목이 아프면 그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을 잘 보세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저거 형편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식견 없음을 드러낼 뿐인 거예요. 자신의 식견 없음을.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도 상대방을 막 근거 없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요즘 유권자들이 똑똑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식견 없음이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이제 현실 정치라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모 정당에 누구가 뭐라고 막 계속 말도 안 되는 비판을 자꾸 하니까 다른 정당에서 뭐라 그래요? 그 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나 이렇게 묻잖아. 그게 뭔 말이야? 반대쪽이네.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거꾸로 자기 당은 점수를 자꾸 깎고 상대방만 도와주는 격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식견 없음이 드러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함부로 비판을 많이 해요. 우리가 남의 얘기를 참 좋아가지고. 근데 남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남 홍보는 인간밖에 안 된다라는 걸 자기가 자랑하는 거라고 봤어요. 그건 맞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고 남을 흉보고 저 인간은 어때 하는 게 그게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사람을
잘 볼 줄 모르고 나는 흉보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 얘기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어때? 그 사람 남 욕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낙인 찍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인간은 내 없으면 더 내려가야지. 진짜 그렇죠. 잔인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남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왜 아주 좀 속된 그런 말 있잖아. 아들 있는 부모는 남의 아들 도둑질하는 걸 보지 말고, 딸 있는 부모는 남의 딸 무슨 짓을 하는 거 보지 마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 네. 그 말은 맞아요. 자기 수준이 그밖에 안 된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자금이 자공에게 말했다. 또 그래. 또 다른 사람이 계속 자공할 때 공자 붙여놓고 당신 들어갔다 자꾸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거야. 당신은 공성하십니다. 중리가 이 공자가 어찌 당신보다 더 낫겠습니까? 이러니까 금자는 말 한마디로 지어렵게도 되고 말 한마디로 지어렵지 못하게도 되니 말이란 상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공이 진짜 말을 잘한 거예요. 그냥 말을 잘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 말 한마디로 지혜롭게도 되고 못하게 되니 말이란 상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 미칠 수 없으면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하는 거 얼마나 이 말을 진짜 잘해 자공. 공자부터 듣다하는 거 같죠 진짜 말을 그죠? 얼마나 눈통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공이 진짜 말이 잘하는 거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나라를 다스린다면 이른바 세우면 곧 서고 이끌면 곧 가고 편하게 하면 곧 모여들고 움직이면 곧 조화를 이뤘을 것이오. 근데 이 공자가 발탁이 안 돼서 그렇지 나라를 안 돼서 그렇지 정말 그분이 맡아서 했다면 그럴 것이 바로 그가 살아계심이 영광이요.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슬픔입니다. 어떻게 그분에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가 돌아간다는 게 개인이 돌아가셔서 슬픈 게 아니라 이 소크라테스는 자기 스스로 그랬다 그래요. 기억나세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젊은이들은 혹세무민한다는 죄로 법정에 서서 독배를 마시고 이제 죽을 사형언도를 받았잖아요. 그 사형언도를 받고 법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최후 진술을 하려면 우리나라에도 요즘도 그렇죠. 재판 끝나고 나면 재판장이 그 피고인한테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최후 진술하라. 이런데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그게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약간 책으로 그냥 본 적도 꽤 있어요. 도서관에 찾아가서 그 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죽는 것은 스스로가 안타깝지 않다. 다만 아테네 시민 여러분이 위대한 철학자 7인 한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러면서 독배를 제자들이 탈취시켜 주려고 했는데도 악법도 불비다 하고 그냥 그게 이제 여기서 슬픔이 그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슬픔입니다. 공자와 같은 성인이 이 시대에 이제 자공이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그런데 이분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 전체의 슬픔이다.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에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자공이 공자에 대해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훅 뜯어도 그러니까 뭐예요? 헷갈리지 않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게 충이에요. 자기 스승에 대한 충신입니다. 충신이 스승에 대해서 충신한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이 이러기가 힘들어요. 주변에서 자꾸 그러고 이제 자기한테 뭘 맡겨버리면 진짜 자기가 더 잘난 줄 알아. 그럼 내가 공자보다 낫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그냥 청치로람이지.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나야지. 이러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청치로람은 자기가 내가 청치로람 할 거야. 우리 스승보다 나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인정해줘서 진짜 훌륭한 스승인데 훌륭한 제자다. 그랬을 때 진짜 청출로람이 되는 거죠. 청출로람이란 말 알죠?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지만 그 발자는 그러니까 스승한테 배웠지만 그 제자가 더 훌륭하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그 훌륭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스승이 가르친 게 이만큼이야. 근데 이 스승의 가르침 덕분에 자기가 이만큼 더 올라갔어. 그러면은 남들이 보면은 뭐만 봐요? 이 사람이 올라간 이 자리만 보잖아. 그럼 이게 더 높아 보이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만큼 올라갈 수 있으면 이 밑에 이만큼의 스승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은. 그래서 제자가 더 잘나 보여도 사실은 스승만한 제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당연하지. 스승이 이만큼 해줬으면 이 정도는 발전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청출어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청출어라. 진짜로 맞대가지고 이 스승보다 더 나은 게 아니라 스승이 탁 갖다 놓은 거를 그 위에 올라서니까 더 높이 가는 거죠. 그 더 높이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높이 가야 돼. 그게 진짜 청출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봉인이 청하여 백범만 했다. 혼자가 이 정도에 이르는 거라면 내가 일찍이 만나보지 못한 것도 아니오. 공자의 경자 그것을 보고 나오시면 안 돼. 여러분 왜 그리 상심하십니까? 천하가 무도에 든 지 오래되었으나 하늘은 자기가 중심을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이제 의봉인이란 말은 뭐냐면 의가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에 관리로 봉해진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의봉인은 사람이 이제 천하여 공자 이제 공자를 만나기를 청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 공자가 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여기에 오셨으면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이 정도에 이르는 거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또 공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도 돼요. 공자 수준이 이 정도라면은 뭐 이 정도 공자야 내가 옛날에 뭐 만나보지 못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자 제자가 당신은 이제 공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 공자의 수행자 그것을 보고 여러분 왜 나와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봉인이라는 사람이 공자를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 공자 제자들은 야, 제발 이 사람이 우리 스승님을 제대로 알아봐서 스승님을 청해서 스승으로 모시거나 높은 자리에 뭘 하나 맡기기를 바랬는데 이 봉인이 뭐라 그래요? 이 정도 사람은 천재 아니겠어요? 이 정도 이러는 정도는 내가 사람을 봤는데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공자 수행자가 그래서 다른 제자들한테 상심하지 마라. 비록 저 사람이 우리 스승을 못 알아봤지만 천하가 무도해진 지 오래됐어요. 천하가 무도하니까 도가 없으니까 우리 스승 같은 사람을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설사 공자 같은 사람이 와도 누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부처님이 아마 이 땅에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